예,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치 TV 오늘 토요일, 현재 뭐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고요. 이거를 편당 잘라서 유튜브 저장소에도 올릴 테니까 많이들 시청 바랍니다. 오늘 좀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이 첫 번째로 지금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북한 유엔 인권 결의안 관련 진실, 거짓, 이게 막 복잡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복잡하지가 않아요. 저는 지난해 10월에 이게 이슈가 될 때 이미 송민순 회고록을 완전히 완독을 했고, 그 당시 문재인 쪽의 변명, 거짓말 다 확인을 했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송민순 이제 장관과 문재인 측의 공방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위관계를 저는 뭐 완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걸 모든 국민들이 송민순 장관 회고록을 다 완독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누구 말이 맞지? 헛갈리게 되고,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 측은 그걸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잘 모르는 국민들만 현혹시키면 된다. 송민순 장관 회고록이 뭐 한 10,000부가 팔렸다는데, 대한민국 뭐 한 4천만 국민 중에서, 그러니까 즉 4천명, 5천만 국민 중에서 한 5천 명 중에 한 명만 이제 완독을 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 4,999명만 속이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속일 필요가 없는 거죠.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5천 명 중에 한 명이니까 저는. 그런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자, 먼저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이 노무현 정권 당시의 외교통상부는 그 전과 달리, 그 전이라 그러면 김대중 정권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김대중 정권 이후에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올라오면은 대한민국 정부는 그냥 기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뭐 좀 잘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기권을 했고, 국민들이나 야당도 그렇게 이거가지고 시비를 안 걸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게 2006년도 10월에 김정일이 핵폭탄 실험을 해버리니까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햇볕 정책이 파탄이 나고 안보 정국이 초래되는데, 그럼 2006년도 11월 달에 북한 유엔 인권 결의안은 항상 매년 11월 달에 올라갑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 노무현 정권에서 찬성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찬성한 거예요. 김대중 정권 이후에. 핵폭탄 실험을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근데 2007년도가 왔어요. 근데 2007년도는 10월 4일 날 노무현 김정일 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회담을 해놓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을 해? 김정일이 화내지 않을까? 이런 흐름이 있었던 거고, 송민수 외교통상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2006년도부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주도해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좀 찬성을 좀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외교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교통상부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 해왔는데 이제 나가서 자기가 기권해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논쟁이 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2007년 11월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비서실장, 백종천 외교안보실장,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장수 국방부 장관, 송민수 외교통상부 장관, 이 6명이 회의를 합니다. 6명이 회의를 해요. 여기서 송민순 장관의 이야기는 나머지 4명이 다 문재인 포함, 야, 나 기권해야 된다. 이번에 우리가 찬성하면 김정일이 화낼 거다. 이렇게 나왔고, 송 장관 혼자만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외교통상부가 쭉 해왔고, 우리가 지금 도와달라 그랬는데, 유엔에다가 찬성해야 된다. 1대4로 붙었어요. 그리고 김장수 국방장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의 얘기고, 김장수 장관은 나중에는 이제 자기는 찬성했다. 인권결의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붙었는데 1대4로 문재인 비서실장이 이거를 이렇게 찬반 나뉜 거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올리면은 대통령이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다수결로 해서 기권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자. 이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송민순 장관이 안 된다. 대통령에게 소수 의견도 보고가 올라가야 된다.
당신들 4명 기권하면 기권한다 그러고 나는 소수 의견으로 찬성 올리겠다. 이래서 이 회의에서 결정이 못 난 겁니다. 문재인이 그냥 끝내려고 그랬었습니다. 이 기권으로 한꺼번에. 그래서 다음날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하는 회의를 다시 합니다. 근데 이게 이 당시 북한의 총리가 한국에 와 있었을 때였어요. 이 14정상회담의 이 후속 조치를 논의하려고 노 대통령이 북한 총리를 만나고 일로 온 거예요. 그 6명에다가 플러스 원 노무현 해가지고 7명이 서별관에서 회의를 합니다. 서별관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15일 전날 회의는 청와대 안 가서 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16일하고 18일은 서별관 회의니까 기록물이 없다. 기록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의를 하는데 똑같은 문제가 또 벌어진 겁니다. 전날하고 똑같습니다. 계속 이제 이 문재인 중심으로는 기권해야 된다 그러고 송민순 장관은 안 된다 그러고 또 결론이 안 났다는 거야. 또 결론이 안 나서 이제 노 대통령은 이제 저 청와대로 들어가고 이제 안가로 송민순 장관이 이 장문의 친필 상소를 씁니다. 노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은 나라의 국격이 무너지고 정말 웃음거리 되고 큰일 난다 해서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노 대통령이 다시 논의해봐라. 그래서 18일 날 또 서별관 회의를 엽니다. 이때는 노 대통령이 없고 다시 그 6명. 근데 역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역시 차이가 없이. 근데 이제 송민순 장관이 계속 안 된다 그러니까, 기권 안 된다 그러니까, 김만복 국정원장이 우리 북한에게 물어보자.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송민순 장관이 물어보나 마나 북한은 너희들 찬성하면 죽어 이렇게 나올 텐데 뭐하러 물어보냐. 그래서 송 장관이 또 반대를 하니까 문재인 실장이 이거는 북한에 한번 사전 통로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결정을 하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에서 볼 때는. 송 장관이 이제 오면서 굉장히 자괴심이 들었다. 이제 자괴심이 들었다면서 어쨌든 업무를 해야 되니까 20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아세안 플러스 3 회의를 위해서 싱가포르로 가는데 거기에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백종천 외교안보실장이 같이 갑니다. 싱가포르에. 그래서 싱가포르의 호텔에 갔더니 노 대통령이 방으로 오라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니까 백종천 외교안보실장이 이 문서를 보여줍니다.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한테 받은 문서라고 송민순 장관한테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바로 너희 찬성하면 죽어. 뭐 쉽게 하면 그 얘기예요. 이거만 다 공개가 됐죠. 이 내용은 이제 공문으로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송 장관이 포기를 하고 이제 우울해 있는데 이제 노 대통령이 이제 부르더니 괜히 물어봤다. 이거 물어보다 마나 뻔한 건데 괜히 물어보고 차라리 그냥 찬성을 하고 송 장관 당신 사표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았겠냐. 근데 이미 뭐 김정일이가 너희 찬성하면 죽어 이렇게 공문까지 보냈는데 어쩌겠냐. 그냥 우리 기권하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송민순 장관 회고록에 나와 있는 정확한 상세 내용이에요. 그러면 문재인은 여기 대해서 뭐라고 항변했냐. 지금이 아니라 지난해 10월에 이게 지난해 10월에 이슈가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손석희 게이트가 덮쳐가지고 이제 잠복이 된 건데 문재인의 입장은 기억이 안 난다로 일관했습니다. 전체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전체가. 김정일에게 물어봤니 안 받니 그 자체도 기억이 안 나고 본인이 어떤 입장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심지어 그럼 15일 날 회의할 때 본인은 북한 유엔 인권 결의안을 찬성했니 반대했니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그때 욕 엄청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프로세스가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어요. 근데 당신의 입장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북한 유엔 인권 결의안이라는 외교안보에 중차대한 사안이 올라왔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기의 입장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서 저랑 황장수 소장이 이거 방송을 했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죠.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나중에 또 치매 논란을 보니까 아이씨 진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이 이게 치매라면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근데 거기서 본인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의 측근들이었던 지금의 김경수 국회의원, 홍익표 국회의원은 대신 기억을 해줍니다. 문재인 비서실장은 당시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을 했다. 그래서 문재인 씨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기권했을 것 같은데 왜 찬성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완전 코미디였어요. 지난 10월달 상황이. 그 손석희 게이트만 없었으면요. 제가 볼 때 문재인 그때 끝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이제 있다 보니까 다시 또 알리바이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첫 번째 알리바이가 바로 무너지죠. 지금 문재인 씨 얘기하는 거는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또 기억이 났나 봐요. 최근에는 15일과 16일 날 이미 결정이 났다. 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북한에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그의 측근들 얘기하는 대로 문재인이 찬성을 하고 김장수 국방장관도 찬성했다 그랬어요. 그럼 송민순 장관 합쳐가지고 3명이 찬성하는 겁니다. 그럼 저기 김만복, 이재정, 백종천 셋 기권 3대 3이잖아요. 지금 문재인 쪽 얘기만 들어봐도 3대 3 아닙니까? 3대 3이면 팽팽히 맞서야지 어떻게 다수 의견으로 다수결로 통과가 됩니까? 지금 문재인 쪽 얘기는 15일 날 다수결로 통과가 돼서 16일 날 노무현이 결정했다는 얘기인데 다수결로 통과될 수가 없잖아요. 문재인이 찬성했었으면은. 문재인 찬성 자체가 거짓말이든지 다수결이 거짓말인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찬성이 거짓말이겠죠. 문재인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할 사람입니까? 그래서 사실 문재인도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지난해. 나는 찬성했을 리가 없는데 내 측근들이 찬성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렇죠. 찬성했을 리가 없죠. 앞장서서 기권을 주도했는데요. 이미 거기서 거짓말이 이미 걸려버린 거고 16일 날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했던 같은 회의에서 결정이 났냐? 결정이 났을 리가 있습니까? 그때 결정이 났는데 18일 날 회의는 또 왜 해요? 결정 났은 거에서 발표를 해야죠. 그럼 18일 날 결정 났냐? 결정이 났을 리가 없죠. 아니 결정이 났으면은 그 빡빡한 스케줄에 아세안 회의 때 가서 싱가포르 가서 왜 그걸 발표합니까? 가기 전에 발표하면 되죠. 그때까지 결정이 안 난 거예요. 18일까지도 결정이 안 나고 송민순 장관 말대로 문재인이 주도해서 김정일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 답변을 기다린 겁니다. 답변을 기다렸기 때문에 20일 날 김정일한테 답변을 받고 그 답변 받은 다음에 21일 날 싱가포르에서 천호선 대변인이 발표를 합니다. 천호선 대변인이 발표를 해요. 천호선 대변인의 당시 발표 내용은 이미 다수결로 확정이 됐는데 다수결로 결정이 났는데 여러 가지의 이 정황과 이런 문제 때문에 늦게 발표했다. 자, 그 정황이 뭐겠어요? 여러 가지의 정황이. 첫 번째는 송민순 장관이 끝까지 반대하는 거. 두 번째는 북한 김정일이의 지령을 받는 거. 이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가 아니고서야 왜 16일 날 결정난 거를 21일 날 싱가포르 가서 발표합니까? 그 당시 국내 여론도 이거 왜 빨리 발표 안 하냐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지 송민순의 그 한 명의 그것 때문에 발표를 못 한다? 아니 송민순 장관이 지금 6명의 외교안보 장관 회의 때 지금 자기들 얘기만 들어보면 한 명만 반대했다는 건데 한 명이 반대한다고 발표를 못 해요? 뭔가 있었겠죠. 뭔가. 그 뭔가가 지금 얘기하는 북한 김정일의 지령 아닙니까? 자, 이런 경우는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이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는 날짜하고 시간 다 나옵니다. 그 논리로 보면 쫙 맞아 떨어지는데 문재인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가요. 아까 찬성 그 쪽수부터 안 맞아 들어가고 발표 시기부터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갑니다.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가요. 저는 뭐 송민순 장관 말이 100%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논쟁에서 그럼 지금 핵심이 뭐냐? 일단 지금 문재인을 공격하는 사람은요. 지난해 김경수 홍익표가 얘기했듯이 문재인 당신 입장 뭐였냐부터 물어봐야 돼요. 찬성이었냐 반대였냐. 당신 입장은 뭐였냐. 지금 그거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일단 그거부터 물어보고 그럼 당신이 찬성했는데 저거 어떻게 다수결로 저게 통과가 되냐. 이게 따져 들어가고 그리고 통과가 됐는데 왜 21일 날 발표를 하냐.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지령 들어온 거는 확인됐죠. 송민순 장관이 공개했기 때문에. 그럼 국정원은 도대체 그 당시에 북한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냈길래 이런 지령이 들어왔냐. 지금 문재인 쪽 입장은 우리가 기권을 통보했다. 북한에. 아니 북한에게 기권을 통보했으면은 잘했다 이래야지. 답변 날라온 거는 너희 찬성하면 죽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권 통보했는데 왜 찬성하면 죽어라는 답변 날라오니까. 물어봤으니까 답변 그리 날라왔겠죠.
즉 우리 찬성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던지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지. 그러니까 찬성하면 죽어죠. 김정일 장군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권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저런 답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문재인 쪽 전략은 5월 9일까지만 시간 끌어서 이 송민수 회고록을 어차피 모든 국민이 안 읽었으니까 대충 버텨가겠다. 대충 버텨가겠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그 문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일단 그게 기록물에 남아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 확인하는 데 시간 걸리고 확인이 돼도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지 연락 가능합니다. 그 시간 끄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먹고 보자.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홍준표 후보가 고의인지 실수인지 문재인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꺼내보자고 처음 얘기한 게 홍준표예요. 지난 2차 토론회 때.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NLL 문제 가지고 김정일 노무현 그 대담 문제 가지고 그걸 꺼내버리면 많이 가지고 한 게 논쟁한 게 2달이었거든요, 그때. 지금 이 시점에서 대선 2주 남았는데 대통령 기록물 꺼내보자. 자, 문재인 꺼내보자는 거예요. 꺼내보는데 야, 절차는 니네가 알아서 해. 절차를 맞춰가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거 꺼내보자로 답 보기 시작하면요 5월 9일까지 답 안 나옵니다. 이거 누가 청구했어요? 홍준표가 청구했습니다. 꺼내자마자 문재인이 좋다고 기록물 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방향 잘못 갔습니다. 기록물 꺼내보자고 물으면 안 되는 거고 문재인 당신 입장이 뭐냐고 치고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홍준표 후보가 지금 문재인 도와주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는 이거 절대 우연이라 보지 않습니다. 지금 다음 3차 토론회 때 홍준표 씨는 좀 기대를 안 하고 유승민, 안철수도 기대를 안 하고 그나마 유승민이 제일 나아요. 안보 문제에서는. 이거 홍준표 후보 잘 보겠습니다. 3차 토론회 때 또 저런 식으로 문재인을 의도적으로 편드는 발언하면요. 이거 뭐 100% 둘이 유착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일단 1편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 생방은 이어집니다. 우리가 녹화 방송을 올릴 때 자르기 위해서 지금 정리하는 거거든요. 예, 미디어워치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미디어워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편에 의해서 지금 2편을 그대로 생방으로 하고 녹화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라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제 어제 전국이 뭐 문재인의 김정일 지령 문제와 홍준표의 돼지 발정제 문제가 완전히 전국을 덮쳤는데 문재인 관련해서는 제가 1편에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시간만 끌어서 버티겠다 이 전략을 나오고 있고 홍준표 후보도 제가 볼 때는 국민을 발정제 먹인 개 돼지로 우리가 쓴 자서전에서 사실관계가 다르다? 그런 경우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 남의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남이 시비 거는 경우 있죠. 이거 사실관계 다르다. 자기가 자서전 써놓고 사실관계가 다르다? 아까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돼지 발정제 먹인 그 특수 강간 사건도 남이 한 걸 자기가 한 것처럼 거짓말로 썼다면 그 자서전에서 내용은 그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입니까? 어디까지가 진실이에요? 본인도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건요 발정제 먹인 것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이제 아무도 신뢰 못하는 겁니다. 자서전까지 다 거짓말이야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이 사람이 지금 말 바꾼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탄핵에 대해서 말 바뀌죠. 뭐, 한두 번이에요, 지금 이 말 바뀌고 있는 게. 유승민과 단일화는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박지원과 손잡는 건 잡는 겁니까, 안 잡는 겁니까? 수시로 말이 바뀌어요. 자기 유리할 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거짓말했다. 이런 사람이 보수의 리더? 마지막 희망? 정말 보수다 떼죽음 당할 일 있나요? 2012년 총선 때 김용민이 그 총선 때 떠든 말 아니에요. 10년 전 20대 후반 때 김정민이가 방송하면서 음담패설, 김구라랑 같이 포르노 본 얘기, 그리고 무슨 뭐 라이스를 뭐 강간해보자. 이거 라이스 강간을 한다 논의한 게요. 범죄 안 되죠. 왜? 실현 불가능한 얘기니까.
그냥 지들끼리 떠든 거예요. 그냥 음담패설로 잡담으로. 이걸로 보수 쪽에서 김용민 사퇴 운동 안 했어요? 지금 홍준표에 줄 서 있는 태극기 파리들 제가 알기로는 전체가 다 김용민 사퇴 운동하고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성경선 목사나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김용민 20대 때 얘기입니다. 그거 나중에 10년 뒤에 문제 삼은 거예요. 우리가. 그럼 홍준표 이거는 강간모인데 젊었을 때 뭐 해볼 만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무슨 보수 자 한국의 보수는요 미국식 보수가 넘어 들어왔기 때문에 청교도식 윤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일반 보수하고 기독교 보수죠. 지금 그때 김용민의 음담패설을요 기독교계에서 다 응징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건 놔둬요? 강간모의는 우리 편이니까. 이런 보수가 있고 이런 기독교가 있습니까? 떼죽음 당합니다. 떼죽음 당해요. 오늘 뭐 서울역에서 홍준표 씨가 또 태극기 집회 나온다는데 그때 김용민이가 이제 총선 때 요거 얻어먹으니까 낙검수 김어준이가 한 2만 명, 3만 명 모아서 그것도 대부분 여자 팬들 나와가지고 막 김용민이 울고 있으니까 괜찮아. 저 그때 굉장히 웃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 김용민은 뭘 잘못했나 나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볼 때. 아니 젊었을 때 음담패설 못하나? 아니 저는 안 했나? 젊었을 때 음담패설?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울고 그 여자들 팬 나와서 괜찮아 이제 볼 때 그 사람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오늘 서울역에서 나 또 태극기 들고 그 짓 할 것 같은데 홍준표 강간미수 특수강간 가지고 괜찮아 이 짓 할 거 아니야 태극기 부대들? 이게 무슨 이게 개망신이 아니라 보수니 기독교니 이거 다 깃발 내리세요. 그 짓 하려면. 그 응징을 하고 이건요 안 돼. 이게 후보 사퇴시켜야 됩니다. 그 돼지발정제 먹인 사건을 지 스스로 공개했다. 이거 후보 사퇴시켜야 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자서전을 거짓말로 써요. 자서전을 거짓말로 썼다는 게 거짓말이죠. 거짓말 지금 몇 개 걸쳐 있습니까? 이거. 이런 사람을 보수와 기독교가 지지래요. 이런 짓 하고 당하니까 거짓 탄핵, 사기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속수무책 당한 거 아닙니까? 이러고 다녔으니까 보수들이 또 그 짓을 해요. 그래 놓고서 자 홍준표요. 제가 다음 방송 때 얘기하는데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고 이 건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제가 볼 때 문재인에 포섭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끌려가서 문재인한테 떼죽음을 당할지 보수의 가치를 지켜서 미래 비전을 갈지 빨리 결정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미디어치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2시에 이 대한문 조원진 후보 유세를 앞두고 사안이 좀 중요하다 해서 방송 3편을 연달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제가 대구, 경남을 같이 갔다 와서 목 상태가 안 좋은데 생방으로 하다 보니까 방송 3개를 연달아서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방송을 문재인의 김정일 지령 관련 거짓말, 두 번째 방송을 홍준표의 돼지 발정제 관련 거짓말, 이 둘이 엮었는데 제가 아무리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고민해도 이 둘이 한 팀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문재인, 홍준표가 한 팀이에요. 이거 뭐 도리 없습니다. 제가 결정적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좀 뜬 게 정치인 중에서 최초로 대권 출마한 사람 중에서 노무현 가족 640만 달러를 거론하겠다. 이거 환수하겠다. 권양숙 노건호한테 돈 받아내겠다. 저는 그 당시 김준태 후보를 지지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엄청 박수를 쳤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봉하마을만 2번 내려갔고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번의 집회를 통해서
노무현 가족 640만 불 특검 수사를 통해서 권양숙을 구속시키고 640만 달러만 받으면 안 됩니다. 과징금 5배, 3천만 달러 받아낸다. 이거 제가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제가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얼마나 지지를 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홍 후보가 TV 토론 나가면 10분 안에 문재인 쓰러뜨릴 수 있다. 저는 그거를 100% 믿었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가족 640만 달러만 제대로 치면요. 10분이 뭡니까? 5분 안에 그렇게 시키고요. 송민순 장관 김정일 지령권으로 5분 안에 그렇게 KO 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시킬 수 있어요. 그거. 그런데 1차 토론회 때 홍준표 후보가 노무현 가족을 얘기하지 않고 이건 핵심이 가족이에요. 가족이 중요한데 가족을 빼버리고 노무현이 640만 달러 받지 않았습니까? 문재인이 받은 적 없습니다. 화를 내요. 책임지십시오. 바짝 겁을 먹었습니다. 홍준표 바짝 겁을 먹고 더 대꾸도 못하고 끝냈습니다.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야 이분이 실수를 했구나. 실수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미디어치 TV에서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공격 방식이 틀렸다. 노무현 가족이 640만 달러를 직접 받았고 박연차한테 노무현이 박연차한테 요청했냐 안 했냐 가지고 수사를 하다가 검찰은 노무현이 박연차한테 내 부인에게 줘, 아들에게 줘 요청을 했다는 거고 노무현은 난 그런 적 없다. 그러고 뛰어내렸기 때문에 노무현이 받은 건 아니에요. 정확히. 받은 건 권양숙과 노건호와 노정현이고 누가 시켰냐 했을 때 노무현이 시켰다 그랬지만 노무현이 그걸 부정하고 뛰어내렸기 때문에 노무현이 시켰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누굴 공격해야 됩니까? 지금 뛰어내린 사람이 뇌물 받았다고 공격이 가능합니까? 받은 사람 그걸 가지고 지금도 호화주택에서 살고 있는 권양숙 노건호를 공격했어야죠. 그리고 그때 돈 받을 때 비서실장 누구였어요? 문재인이죠. 권양숙은 아예 청와대 안가에서 박연차 측근이 100만 달러 들고 와서 그 100만 달러를 문재인 측근인 정상문 총무비서관한테 주고 그 돈을 권양숙이 가져갔는데 노면 몰랐다 치자 이겁니다. 문재인 오른팔이 돈을 받았는데 비서실장 밑에 총무비서관이 바로 직속이거든요. 그 돈이 권양숙 여사한테 들어갔는데 영부인한테 문재인 책임 없냐 당신? 당신 뭐 했냐 그때? 이 질문 한 방이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질문 했을 때 문재인이 어떻게 답할 겁니까? 대국민 사과해야 돼요. 문재인은. 제가 영부인 잘 못 모셨습니다.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난 몰랐다. 어떻게 뻔뻔하게 나옵니까? 저는 홍준표가 당연히 이렇게 공격할 줄 알았는데 두 번째 토론에서도 또 똑같이 노무현이 뇌물 받았습니다. 책임지십시오. 문재인 그럴 리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1차, 2차 똑같았어요. 자유한국당에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준길 대변인하고 변한봉 변호사가 조사해가지고 방송 정말 상세하게 내보냈거든요. 저보다 더 상세하게 조사했습니다. 아니 보고서 안 줬겠어요? 밑에서? 정준길 대변인이 이런 식으로 공격하라 그랬겠습니까? 노무현 받아먹었다고? 이걸 2차까지 가면서 문재인이 오히려 면접을 썼습니다. 노래통령 돈 안 받았다. 너 책임질 수 있네. 자, 홍준표가 노무현이 돈 안 받았으면 내가 뭐 후보직 사퇴하겠다. 노무현은 안 받았다니까요. 노무현은 안 받았다니까요. 이거 왜 이럽니까? 왜 스스로 벼랑으로 떨어집니까? 문재인은 의기양양하고. 저는 이게 두 번이 반복되니까 실수라고 보질 않아요. 문재인은 완전히 KO시킬 수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자기가 KO 당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그랬냐 이것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나마 유승민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저 유승민 뭐 사기 탄핵의 주적이라 보지만 TV 토론에서는 그나마 유승민 때문에 지금 안보 이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송민순 거 가지고 유승민이 막 치는데 물론 그것도 유승민 좀 공격이 빗나갔지만은 그건 무조건 문재인 당신의 입장이 뭐였냐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김정일 지령에 대해서는. 근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코너로 몰았어요. 유승민이 문재인을. 근데 갑자기 홍준표가 끼어들더니 대통령 기록물을 보자. 여기서 문재인이 빠져나옵니다. 우리가요. 권투하다가 저는 뭐 권투 워낙 좋아하니까 코너로 몰아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있는데 갑자기 심판이 들어와가지고 빼내는 경우가 허다해요.
허다합니다. 그거 뇌물 먹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서 승패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딱 그랬습니다. 유승민이 잘은 못했지만 어쨌든 코너로 몰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와서 이건 대통령 기록물을 보면 됩니다 해버리니까 문재인이 봅시다 하면서 지금 현 정권이 보여주면 될 거 아니냐 봅시다 빠져나갔습니다. 완전히 빼줬어요 홍준표가. 그럼 이것도 홍준표가 몰랐을까? 이거 지난 10월에 이슈 다 됐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이 최소한 16일 18일 회의는 없고 15일이 있을까 말까 한데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있어도 보는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힘들다는 게 다 들어왔는데 왜 대통령 기록물 얘기를 끌고 나와서 문재인을 빼주고 문재인 지금 이 시간도 그래요. 야 우리 다 까자 보자 보는데 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리고요 대통령 기록물이 회의라는 게 속기처럼 쫙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당시에 어떤 입장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이 원하는 대로 6명 회의자 중에서 5명 기권으로 정했고 송민순만 소수 의견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문재인 알리바이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대통령 기록물 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보려면은 국정원이 북한 김정일에게 물어본 그 지지서는 볼 필요가 있지만은 아무 쓸데없는 대통령 기록물을 이슈시킨 거 홍준표예요. 문재인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토론에서 문재인을 KO시킬 2건을 홍준표가 지금 다 빼준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홍준표가 문재인에게 충성을 하니까 돼지 발정제가 이슈가 됐을 때 우리 당도 그렇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모든 정당 심지어 잘 모르는 노동당까지도 사퇴해라 홍준표. 이건 당리 당장 문제가 아니라 젊었을 때 특수강간 모의했다고 자랑스럽게 적어놓은 것 자체가 그건 정신상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보 사퇴 요구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유독 문재인의 민주당만 끝까지 성명서 안 내다가 심지어 이제 국민의당이 저거 왜 안 내냐 저거 홍준표 지켜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 말까지 나오니까 박강원 대변인이 뒤늦게 나타나서 홍준표는 사과해라 끝. 후보 사퇴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민주당에서. 일단 토론회 때 너무 많이 도와주는 게 있고 그리고 뭐 홍준표가 사퇴하면 그 표가 이제 안철수한테 갈까 봐 이런 이해관계 있지 않겠어요? 하여튼 둘이 지금 묘하게 지금 주고받고 있고요. 홍준표 원래 처음에 이 대선 나올 때 뭐라 그랬습니까? 유승민과 단일화 한다 그랬죠. 100%.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 박지원과 영원한 정권을 만들고 싶다. 안철수까지 단일화하겠다. 이 자세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인민재판이니 민중민주주의니 엄청 욕을 하고 박 대통령 대해서 향단이라고 모욕을 하고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보니까 누구와도 단일화 없다. 완주한다. 오늘 또 태극기 집회를 나온대요. 우리가 아니라 저기 서울역에다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스탠스가 바뀌죠?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요? 스탠스가? 근데 제가 볼 때 문재인이 굉장히 좋아할 스탠스로 바뀌었어요. 문재인이 저걸 원하거든요. 홍준표가 유승민이나 안철수와 단일화 없이 독자로 가서 보수표를 묶어주고 지금 유승민은 별로 영향력이 없지 않습니까? 표에 대해서는. 그래서 안철수를 깨겠다. 이 전략에 지금 홍준표는 충실하게 바꿔줬습니다. 원래 전략하고 바뀌었어요. 지금 이런 게 과연 우연일까?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그럼 홍준표의 지금 위치를 보자는 겁니다. 홍준표는 이미 성완종으로부터 1억에 의도적으로 편드는 발언하면요. 이거 뭐 100% 둘이 유착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일단 1편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 생방은 이어집니다. 우리가 녹화 방송을 올릴 때 자르기 위해서 지금 정리하는 거거든요. 예, 미디어워치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미디어워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편에 이어서 지금 2편을 그대로 생방으로 하고 녹화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라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제 어제 전국이 뭐 문재인의 김정일 지령 문제와 홍준표의 돼지 발정제 문제가 완전히 전국을 덮쳤는데 문재인 관련해서는 제가 1편에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시간만 끌어서 버티겠다. 이 전략을 나오고 있고, 홍준표 후보도 제가 볼 때는 국민을 발정제 먹인 개, 돼지로 보고, 자기가 쓴 자서전에서 사실관계가 다르다? 그런 경우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 남의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남이 시비 거는 경우 있죠. 이거 사실관계 다르다. 자기가 자서전 써놓고 사실관계가 다르다? 아까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돼지 발정제 먹인 그 특수 강간 사건도 남이 한 걸 자기가 한 것처럼 거짓말로 썼다면 그 자서전에서 내용은 그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입니까? 어디까지가 진실이에요? 본인도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건요 발정제 먹인 것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도 신뢰 못하는 겁니다. 자서전까지 다 거짓말이야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솔직히 이 사람이 지금 말 바꾼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탄핵에 대해서 말 바뀌죠. 뭐 한두 번이에요. 지금 이 말 바뀌고 있는 게. 유승민과 단일화는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박지원과 손잡는 건 잡는 겁니까 안 잡는 겁니까? 수시로 말이 바뀌어요. 자기 유리할 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거짓말했다 이런 사람이 보수의 리더? 마지막 희망? 정말 보수다 떼죽음 당할 일 있나요? 2012년 총선 때 김용민이 그 총선 때 떠든 말 아니에요. 10년 전 20대 후반 때 김용민이가 방송하면서 음담패설 김구라랑 같이 포르노 본 얘기 그리고 무슨 뭐 라이스를 뭐 강간해보자 이거 라이스 강간을 한다 논의한 게요 범죄 안 되죠. 왜? 실현 불가능한 얘기니까. 그냥 지들끼리 떠든 거예요. 그냥 음담패설로 잡담으로. 이걸로 보수 쪽에서 김용민 사퇴 운동 안 했어요? 지금 홍준표에 줄 서 있는 태극기 파리들 제가 알기로는 전체가 다 김용민 사퇴 운동하고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서경석 목사나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김용민 20대 때 얘기입니다. 그거 나중에 10년 뒤에 문제 삼은 거예요 우리가. 그럼 홍준표 이거는 강간모인데 젊었을 때 뭐 해볼 만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무슨 보수 자 한국의 보수는요 미국식 보수가 넘어 들어왔기 때문에 청교도식 윤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일반 보수하고 기독교 보수죠 지금. 그때 김용민의 음담패설을요 기독교계에서 다 응징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건 놔둬요? 강간 모이는 우리 편이니까. 이런 보수가 있고 이런 기독교가 있습니까? 떼죽음 당합니다. 떼죽음 당해요. 오늘 뭐 서울역에서 홍준표 씨가 또 태극기 집회 나온다는데 그때 김용민이가 이제 총선 때 요거 얻어먹으니까 낙검수 김어준이가 한 2만 명 3만 명 모아서 그것도 대부분 여자 팬들 나와가지고 막 김용민이 울고 있으니까 괜찮아 저 그때 굉장히 우스웠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 김용민은 뭘 잘못했나 나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볼 때 아니 젊었을 때 음담패설 못하나? 아니 저는 안 했나? 젊었을 때 음담패설?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울고 그 여자들 팬 나와서 괜찮아 이제 볼 때 그 사람들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오늘 서울역에서 나 또 태극기 들고 그 짓 할 것 같은데 홍준표 강간미수 특수강간 가지고 괜찮아 이 짓 할 거 아니야 태극기 부대들? 이게 무슨 이게 개망신이 아니라 보수니 기독교니 이거 다 깃발 내리세요. 그 짓 하려면. 그 응징을 하고 이건요 안 돼. 이게 후보 사퇴시켜야 됩니다. 그 돼지발정제 먹인 사건을 지 스스로 공개했다. 이거 후보 사퇴시켜야 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자서전을 거짓말로 써요. 자서전을 거짓말로 썼다는 게 거짓말이죠. 거짓말 지금 몇 개 걸쳐 있습니까 이거. 이런 사람을 보수와 기독교가 지지해요. 이런 짓 하고 당하니까 거짓 탄핵, 사기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속수무책 당한 거 아닙니까? 이러고 다녔으니까 보수들이 또 그 짓을 해요. 그래 놓고서 자 홍준표요. 제가 다음 방송 때 얘기하는데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고 이 건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제가 볼 때 문재인에 포섭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끌려가서 문재인한테 떼죽음을 당할지 보수의 가치를 지켜서 미래 비전을 갈지 빨리 결정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미디어치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2시에 이 대한문 조원진 후보 유세를 앞두고 사안이 좀 중요하다 해서 방송 3편을 연달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대구, 경남을 같이 갔다 와서 목 상태가 안 좋은데 생방으로 하다 보니까 방송 3개를 연달아서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방송을 문재인의 김정일 지령 관련 거짓말, 두 번째 방송을 홍준표의 돼지 발정제 관련 거짓말, 이 둘이 엮었는데 제가 아무리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고민해도 이 둘이 한 팀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문재인, 홍준표가 한 팀이에요. 이거 도리 없습니다. 제가 결정적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좀 뜬 게 정치인 중에서 최초로 대권 출마한 사람 중에서 노무현 가족 640만 달러를 거론하겠다. 이거 환수하겠다. 권양숙 노건호한테 돈 받아내겠다. 저는 그 당시 김준태 후보를 지지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엄청 박수를 쳤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봉하마을만 2번 내려갔고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번의 집회를 통해서 노무현 가족 640만 불 특검 수사를 통해서 권양숙을 구속시키고 640만 달러만 받으면 안 됩니다. 과징금 5배, 3천만 달러 받아낸다. 이거 제가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제가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얼마나 지지를 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홍 후보가 TV 토론 나가면 10분 안에 문재인 쓰러뜨릴 수 있다. 저는 그거를 100% 믿었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가족 640만 달러만 제대로 치면요. 10분이 뭡니까? 5분 안에 그렇게 시키고요. 송민순 장관 김정일 지령권으로 5분 안에 그렇게 KO 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1차 토론회 때 홍준표 후보가 노무현 가족을 얘기하지 않고 이건 핵심이 가족이에요. 가족이 중요한데 가족을 빼버리고 노무현이 640만 달러 받지 않았습니까? 문재인이 받은 적 없습니다. 화를 내요. 책임지십시오. 바짝 겁을 먹었습니다. 홍준표 바짝 겁을 먹고 더 대꾸도 못하고 끝냈습니다.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야 이분이 실수를 했구나. 실수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미디어치 TV에서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공격 방식이 틀렸다. 노무현 가족이 640만 달러를 직접 받았고 박연차한테 노무현이 박연차한테 요청했냐 안 했냐 가지고 수사를 하다가 검찰은 노무현이 박연차한테 내 부인에게 줘, 아들에게 줘 요청을 했다는 거고 노무현은 난 그런 적 없다. 그러고 뛰어내렸기 때문에 노무현이 받은 건 아니에요. 정확히. 받은 건 권양숙과 노건호와 노정현이고 누가 시켰냐 했을 때 노무현이 시켰다 그랬지만 노무현이 그걸 부정하고 뛰어내렸기 때문에 노무현이 시켰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누굴 공격해야 됩니까? 지금 뛰어내린 사람이 뇌물 받았다고 공격이 가능합니까? 받은 사람 그걸 가지고 지금도 호화주택에서 살고 있는 권양숙 노건호를 공격했어야죠. 그리고 그때 돈 받을 때 비서실장 누구였어요? 문재인이죠. 권양숙은 아예 청와대 안가에서 박연차 측근이 100만 달러 들고 와서 그 100만 달러를 문재인 측근인 정상문 총무비서관한테 주고 그 돈을 권양숙이 가져갔는데 노면 몰랐다 치자 이겁니다. 문재인 오른팔이 돈을 받았는데 비서실장 밑에 총무비서관이 바로 직속이거든요. 그 돈이 권양숙 여사한테 들어갔는데 영부인한테 문재인 책임 없냐 당신? 당신 뭐 했냐 그때? 이 질문 한 방이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질문했을 때 문재인이 어떻게 답할 겁니까? 대국민 사과해야 돼요. 문재인은. 제가 영부인 잘 못 모셨습니다.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난 몰랐다. 어떻게 뻔뻔하게 나옵니까? 저는 홍준표 후보가 당연히 이렇게 공격할 줄 알았는데 두 번째 토론에서도 또 똑같이 노무현이 뇌물 받았습니다. 책임지십시오. 문재인 그럴 리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1차, 2차 똑같았어요. 자유한국당에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준길 대변인하고 변한봉 변호사가 조사해가지고 방송 정말 상세하게 내보냈거든요. 저보다 더 상세하게 조사했습니다.
아니 보고서 안 줬겠어요 밑에서? 예,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치 TV 오늘 토요일 현재 뭐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고요. 이거를 편당 잘라서 유튜브 저장소에도 올릴 테니까 많이들 시청 바랍니다. 오늘 좀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이 첫 번째로 지금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북한 유엔 인권 결의안 관련 진실, 거짓, 이게 막 복잡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복잡하지가 않아요. 저는 지난해 10월에 이게 이슈가 될 때 이미 송민순 회고록을 완전히 완독을 했고, 그 당시 문재인 쪽의 변명, 거짓말 다 확인을 했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송민순 이제 장관과 문재인 측의 공방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위관계를 저는 뭐 완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걸 모든 국민들이 송민순 장관 회고록을 다 완독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누구 말이 맞지? 헛갈리게 되고,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 측은 그걸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잘 모르는 국민들만 현혹시키면 된다. 송민순 장관 회고록이 뭐 한 10,000부가 팔렸다는데, 대한민국 뭐 한 4천만 국민 중에서, 그러니까 즉 4천명, 5천만 국민 중에서 한 5천명 중에 한 명만 이제 완독을 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 4,999명만 속이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속일 필요가 없는 거죠.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5천명 중에 한 명이니까 저는. 그런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자, 먼저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이 노무현 정권 당시의 외교통상부는 그 전과 달리, 그 전이라 그러면 김대중 정권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김대중 정권 이후에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올라오면은 대한민국 정부는 그냥 기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뭐 좀 잘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기권을 했고, 국민들이나 야당도 그렇게 이거가지고 시비를 안 걸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게 2006년도 10월에 김정일이 핵폭탄 실험을 해버리니까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햇볕 정책이 파탄이 나고 안보 정국이 초래되는데, 그럼 2006년도 11월 달에 북한 유엔 인권 결의안은 항상 매년 11월 달에 올라갑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 노무현 정권에서 찬성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찬성한 거예요. 김대중 정권 이후에. 핵폭탄 실험을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근데 2007년도가 왔어요. 근데 2007년도는 10월 4일 날 노무현 김정일 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회담을 해놓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을 해? 김정일이 화내지 않을까? 이런 흐름이 있었던 거고, 송민수 외교통상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2006년도부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주도해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좀 찬성을 좀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외교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교통상부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 해왔는데 이제 나가서 자기가 기권해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논쟁이 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2007년 11월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비서실장, 백종천 외교안보실장,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장수 국방부 장관, 송민수 외교통상부 장관, 이 6명이 회의를 합니다. 6명이 회의를 해요. 여기서 송민순 장관의 이야기는 나머지 4명이 다 문재인 포함, 야, 나 기권해야 된다. 이번에 우리가 찬성하면 김정일이 화낼 거다. 이렇게 나왔고, 송 장관 혼자만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외교통상부가 쭉 해왔고, 우리가 지금 도와달라 그랬는데, 유엔에다가 찬성해야 된다. 1대4로 붙었어요. 그리고 김장수 국방장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의 얘기고, 김장수 장관은 나중에는 이제 자기는 찬성했다. 인권결의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붙었는데 1대4로 문재인 비서실장이 이거를 이렇게 찬반 나뉜 거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올리면은 대통령이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다수결로 해서
기권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자. 이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송민순 장관이 안 된다. 대통령에게 소수 의견도 보고가 올라가야 된다. 당신들 4명 기권하면 기권한다 그러고 나는 소수 의견으로 찬성 올리겠다. 이래서 이 회의에서 결정이 못 난 겁니다. 문재인이 그냥 끝내려고 그랬었습니다. 이 기권으로 한꺼번에. 그래서 다음날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하는 회의를 다시 합니다. 근데 이게 이 당시 북한의 총리가 한국에 와 있었을 때였어요. 이 14정상회담의 이 후속 조치를 논의하려고 노 대통령이 북한 총리를 만나고 일로 온 거예요. 그 6명에다가 플러스 원 노무현 해가지고 7명이 서별관에서 회의를 합니다. 서별관이 왜 중요하냐니까. 그래서 사실 문재인도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지난해. 나는 찬성했을 리가 없는데 내 측근들이 찬성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렇죠. 찬성했을 리가 없죠. 앞장서서 기권을 주도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거짓말이 이미 걸려버린 거고 16일 날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했던 같은 회의에서 결정이 났냐? 결정이 났을 리가 있습니까? 그때 결정이 났는데 18일 날 회의는 또 왜 해요? 결정 났은 거에서 발표를 해야죠. 그럼 18일 날 결정 났냐? 결정이 났을 리가 없죠. 아니 결정이 났으면은 그 빡빡한 스케줄에 아세안 회의 때 가서 싱가포르 가서 왜 그걸 발표합니까? 가기 전에 발표하면 되죠. 그때까지 결정이 안 난 거예요. 18일까지도 결정이 안 나고 송민순 장관 말대로 문재인이 주도해서 김정일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 답변을 기다린 겁니다. 답변을 기다렸기 때문에 20일 날 김정일한테 답변을 받고 그 답변 받은 다음에 21일 날 싱가포르에서 천호선 대변인이 발표를 합니다. 천호선 대변인이 발표를 해요. 천호선 대변인의 당시 발표 내용은 이미 다수결로 확정이 됐는데 다수결로 결정이 났는데 여러 가지의 이 정황과 이런 문제 때문에 늦게 발표했다. 자, 그 정황이 뭐겠어요? 여러 가지의 정황이. 첫 번째는 송민순 장관이 끝까지 반대하는 거. 두 번째는 북한 김정일이의 지령을 받는 거. 이게 2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2가지가 아니고서야 왜 16일 날 결정난 거를 21일 날 싱가포르 가서 발표합니까? 그 당시 국내 여론도 이거 왜 빨리 발표 안 하냐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지 송민순의 그 한 명의 그것 때문에 발표를 못 한다? 아니 송민순 장관이 지금 6명의 외교안보 장관 회의 때 지금 자기들 얘기만 들어보면 한 명만 반대했다는 건데 한 명이 반대한다고 발표를 못 해요? 뭔가 있었겠죠, 뭔가. 그 뭔가가 지금 얘기하는 북한 김정일의 지령 아닙니까? 자, 이런 경우는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이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날짜하고 시간 다 나옵니다. 그 논리로 보면 쫙 맞아 떨어지는데 문재인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가요. 아까 찬성 그 쪽수부터 안 맞아 들어가고 발표 시기부터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갑니다.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가요. 저는 뭐 송민순 장관 말이 100%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논쟁에서 그럼 지금 핵심이 뭐냐? 일단 지금 문재인을 공격하는 사람은요. 지난해 김경수, 홍익표가 얘기했듯이 문재인 당신 입장 뭐였냐부터 물어봐야 돼요. 찬성이었냐 반대였냐. 당신 입장은 뭐였냐. 지금 그거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일단 그거부터 물어보고 그럼 당신이 찬성했는데 저거 어떻게 다수결로 저게 통과가 되냐. 이게 따져 들어가고 그리고 통과가 됐는데 왜 21일 날 발표를 하냐.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지령 들어온 거는 확인됐죠. 송민순 장관이 공개했기 때문에. 그러면 국정원은 도대체 그 당시에 북한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냈길래 이런 지령이 들어왔냐. 지금 문재인 쪽 입장은 우리가 기권을 통보했다. 북한에. 아니 북한에게 기권을 통보했으면은 잘했다 이래야지. 답변 날라온 거는 너희 찬성하면 죽어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기권 통보했는데 왜 찬성하면 죽어라는 답변 날라오니까. 물어봤으니까 답변 그리 날라왔겠죠. 즉 우리 찬성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던지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지 그러니까 찬성하면 죽어죠. 김정일 장군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권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저런 답변 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문재인 쪽 전략은 5월 9일까지만 시간 끌어서 이 송민순 회고록을 어차피 모든 국민이 안 읽었으니까 대충 버텨가겠다. 대충 버텨가겠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그 문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일단 그게 기록물에 남아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 확인하는 데 시간 걸리고 확인이 돼도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지 연락 가능합니다. 그 시간 끄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먹고 보자,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홍준표 후보가 고의인지 실수인지 문재인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꺼내보자고 처음 얘기한 게 홍준표예요. 지난 2차 토론회 때.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NLL 문제 가지고 김정일 노무현 그 대담 문제 가지고 그걸 꺼내버리 많이 가지고 한 게 논쟁한 게 2달이었거든요, 그때. 지금 이 시점에서 대선 2주 남았는데 대통령 기록물 꺼내보자. 자, 문재인 꺼내보자는 거예요. 꺼내보는데 야, 절차는 니네가 알아서 해. 절차를 맞춰가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거 꺼내보자로 답 보기 시작하면요, 5월 9일까지 답 안 나옵니다, 이거. 이거 누가 청건했어요? 홍준표가 청건했습니다. 꺼내자마자 문재인이 좋다고 기록물 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방향 잘못 갔습니다. 기록물 꺼내보자고 물으면 안 되는 거고 문재인 당신 입장이 뭐냐로 치고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홍준표 후보가 지금 문재인 도와주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는 이거 절대 우연이라 보지 않습니다. 지금 다음 3차 토론회 때 홍준표 씨는 좀 기대는 안 하고 유승민, 안철수도 기대는 안 하고 그나마 유승민이 제일 나아요. 안보 문제에서는. 이거 홍준표 후보 잘 보겠습니다. 3차 토론회 때 또 저런 식으로 문재인은 하면은 아까 15일 전날 회의는 청와대 안 가서 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16일하고 18일은 서별관 회의니까 기록물이 없다. 기록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의를 하는데 똑같은 문제가 또 벌어진 겁니다. 전날하고 똑같습니다. 계속 이제 이 문재인 중심으로는 기권해야 된다 그러고 송민순 장관은 안 된다 그러고 또 결론이 안 났다는 거야. 또 결론이 안 나서 노 대통령은 이제 저 청와대로 들어가고 이제 안가로 송민순 장관이 이 장문의 친필 상소를 씁니다. 노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은 나라의 국격이 무너지고 정말 웃음거리 되고 큰일 난다 해서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노 대통령이 다시 논의해봐라. 그래서 18일 날 또 서별관 회의를 엽니다. 이때는 노 대통령이 없고 다시 그 6명. 근데 역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역시 차이가 없이. 근데 이제 송민순 장관이 계속 안 된다 그러니까, 기권 안 된다 그러니까 김만복 국정원장이 우리 북한에게 물어보자.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송민순 장관이 물어보나 마나 북한은 너희들 찬성하면 죽어 이렇게 나올 텐데 뭐하러 물어보냐. 그래서 송 장관이 또 반대를 하니까 문재인 실장이 이거는 북한에 한번 사전 통로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결정을 하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에서 볼 때는. 송 장관이 이제 오면서 굉장히 자괴심이 들었다. 이제 자괴심이 들었다면서 어쨌든 업무를 해야 되니까 20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아세안 플러스 3 회의를 위해서 싱가포르로 가는데 거기에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백종천 외교안보실장이 같이 갑니다. 싱가포르에. 그래서 싱가포르의 호텔에 갔더니 노 대통령이 방으로 오라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니까 백종천 외교안보실장이 이 문서를 보여줍니다.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한테 받은 문서라고 송민순 장관한테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바로 너희 찬성하면 죽어. 뭐 쉽게 하면 그 얘기예요. 이거만 다 공개가 됐죠. 이 내용은 이제 공문으로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송 장관이 포기를 하고 이제 우울해 있는데 이제 노 대통령이 이제 부르더니 괜히 물어봤다. 이거 물어보다 마나 뻔한 건데 괜히 물어보고 차라리 그냥 찬성을 하고 송 장관 당신 사표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았겠냐. 근데 이미 뭐 김정일이가 너희 찬성하면 죽어 이렇게 공문까지 보냈는데 어쩌겠냐. 그냥 우리 기권하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송민순 장관 회고록에 나와 있는 정확한 상세 내용이에요. 그러면 문재인은 여기 대해서 뭐라고 항변했냐. 지금이 아니라 지난해 10월에 이게 지난해 10월에 이슈가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손석희 게이트가 덮쳐가지고 이제 잠복이 된 건데 문재인의 입장은 기억이 안 난다로 일관했습니다. 전체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전체가. 김정일에게 물어봤니 안 봤니 그 자체도 기억이 안 나고 본인이 어떤 입장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심지어 그럼 15일 날 회의할 때 본인은 북한 유엔 인권 결의안을 찬성했니 반대했니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그때 욕 엄청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프로세스가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어요. 근데 당신의 입장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북한 유엔 인권 결의안이라는 외교 안보에 중차대한 사안이 올라왔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기의 입장이 기억이 안 나는. 그 당시에서 저랑 황장수 소장이 이거 방송을 했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죠.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나중에 또 치매 논란을 보니까 아이씨 진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이 이게 치매라면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근데 거기서 본인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의 측근들이었던 지금의 김경수 국회의원, 홍익표 국회의원은 대신 기억을 해줍니다. 문재인 비서실장은 당시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을 했다. 그래서 문재인 씨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기권했을 것 같은데 왜 찬성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완전 코미디였어요. 지난 10월달 상황이. 그 손석희 게이트만 없었으면요. 제가 볼 때 문재인 그때 끝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이제 있다 보니까 다시 또 알리바이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첫 번째 알리바이가 바로 무너지죠. 지금 문재인 씨 얘기하는 거는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또 기억이 났나 봐요. 최근에는 15일과 16일 날 이미 결정이 났다. 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북한에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그의 측근들 얘기하는 대로 문재인이 찬성을 하고 김장수 국방장관도 찬성했다 그랬어요. 그럼 송민순 장관 합쳐가지고 3명이 찬성하는 겁니다. 그럼 저기 김만복, 이재정, 백종천 셋 기권 3대 3이잖아요. 지금 문재인 쪽 얘기만 들어봐도 3대 3 아닙니까? 3대 3이면 팽팽히 맞서야지 어떻게 다수 의견으로 다수결로 통과가 됩니까? 지금 문재인 쪽 얘기는 15일 날 다수결로 통과가 돼서 16일 날 노무현이 결정했다는 얘기인데 다수결로 통과될 수가 없잖아요. 문재인이 찬성했었으면은. 문재인 찬성 자체가 거짓말이든지 다수결이 거짓말인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찬성이 거짓말이겠죠. 문재인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할 사람입니까?